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수급포착입니다. 1월 내내 좀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요새 투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국내 증시 자체가 안 좋아서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 증시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가 기간 조정,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빠지는 증시는 없고요. 언제까지나 오르는 증시도 없습니다. 지금이 변곡점 자리긴 한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여기를 깨고 좀 박스를 크게 그려서 이렇게 반등을 크게 조정과 반등을 크게 만들지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변곡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되 포기할 구간은 아니다. 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작년에도 제가 이제 뭐 방송을 다니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 많은 비관론자들은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 경기 침체는 더욱더 심해질 거다,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뭐 11월부터 산타랠리 뭐 늦어도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른 만큼 조정을 다시 깊게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타가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1월은 안 왔어요. 1월은 안 왔는데 그래도 2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올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투자자에 대한 표심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에 대한 도발도 있고 중동에 대한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특성상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시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까지나 하락을 할 건 아니고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제대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총선이 있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미국에는 대선이 있죠. 그래서 이 대선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제가 한번 수급포착을 이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대선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vs 바이든의 리턴 매치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승리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재료 테마는 뭐가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 가장 컸었던 이슈가 미중 무역 전쟁이 좀 고조화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워낙 좀 강력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미중에 대한 갈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우려감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뭐 수소, 풍력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미중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히토류에 대한 무기를 꺼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치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목도도 커지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재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단 트럼프 관련주라고 크게 틀을 잡고 그 안에서 페라이트 관련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계속해서 히토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희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희귀 광물이라서 모든 국가가 다 많이 갖고 있는 흔한 광물이 아니라 굉장히 광물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그런 광물인데, 중국에서 이 희토류를 전 세계 7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공급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희토류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의 70%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전기차 판매량이 높은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니 희토류를 막아버리면은 미국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전기차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순위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뭐 독일 3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파이를 뺏기게 되면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 희토류에 대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산 자체에 대한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희토류를 대체제로 선택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를 대체로 한다라고 하면은 희토류를 쓰지 않고 페라이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2차전지 3원계 수주를 받고 테슬라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해서 페라이트가 대체제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은 테슬라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실적도 엄청나게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페라이트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섹터에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삼화전기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자주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페라이트를 활용한 전기 모터에 대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마그네트 자석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기업이 페라이트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페라이트 얘기가 나오면은 움직여지는 종목들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화전자랑 삼화전기가 특히나 같은 차트를 만들고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계단식 하락으로 쭉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희토류 관련된 무역 전쟁 갈등이 다시 한번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 들어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두 개가 움직이는 흐름이 등락폭은 다르지만 만드는 캔들은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세력이 같이 연관지어서 핸들링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같은 세력이 두 종목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세력과 여기 있는 세력이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같이 좀 눈치를 보고 같이 끌어올리는 그 타이밍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개인이 이렇게 차트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존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리고 핸들링하고 있는 어느 한 집단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집단은 결국에는 뭘 위해서 존재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명분은 바로 재료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주가를 올리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쭉쭉 올리게 되면은 금융감독원이나 시장감시단에서 확인이 들어가면서 또
고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기다렸다가 재료를 터뜨려 주면서 올리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뭐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냐 이렇게 기업에게 직접 물어보게 되는데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공시를 띄워놓고도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재료를 통해서 올릴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의 존재 확인을 했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관련돼서 히토류 이슈가 나오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재료도 우리가 히토류 언제든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대선에 대한 트럼프 지지율 언급될 때마다 우려감이 표출이 되기 시작하고 히토류 관련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대체제로 페라이트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 있는 재료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료도 명분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러면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세력을 응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전에 있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두 번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거래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주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시간 끌기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매집을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평단가를 한번 낮춰야지만 올릴 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막 거래량 막 터트리면서 자기 물량 내놓으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매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력이 이탈했다 이런 구간에서 이탈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자기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절대 자기네 물량들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고 내릴 수는 있어도 이런 구간에서는 자기 물량들을 받아줄 그런 집단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질 때는 세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내렸을 때는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리고 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털고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집에 대한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세력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려 줘야지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할 때는 일단은 띄워야 돼요. 띄워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자기네 물량들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긴 조정을 주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요럴 때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구간을 매집으로 보는 이유가 왜냐면은 앞전에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줬을 때 여기서 물린 개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외인도 있을 거고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집단들이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채우면서 물량을 모으는데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성 매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도 물려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물량을 주가를 올리기 전에 돈을 써서라도 받아내고 그리고 이 위에 악성 매물들을 없애놓고 올려야지만 세력들이 좀 힘있게 올릴 수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여기서 두 번이나 거래량을 터뜨려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터뜨려 줬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매물들 한번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다 정리가 안 됐을 거니까 조정 주다가 안 갈 것처럼 이제 하락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 놓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서 두 번 윗꼬리를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서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정리를 못하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던진 사람들, 악성 매물들을 한번 잡아먹고 나서 또 여기서 올릴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위에 매물대가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올리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물량 잡아먹는 역할을 해놓고 나서 시기가 됐을 때 재료 명분이 딱 터졌을 때 올리면은 이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올리는 거랑 앞에 한번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다시 올리는 거랑은 소요되는 돈의 규모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앞전에 있던 물량들, 악성 매물들 좀 올리면은 바로 던질 애들은 요 정도만 올려서 다 던지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찌감치 던질 물량들 다 받아놓고 나서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악성 매물을 털면서 같이 동시에 매집을 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아직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력이 시간 끌기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여기서 조정이 나타나서 재료가 언제 터질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또 던져서 추세가 깨지면은 세력들은 더 아래로 평단가를 맞추면서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매물들 또 다시 한번 소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서 요 정도 라인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다리시고, 이 라인을 깨고 떨어져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시면은 손절한다라는 라인을 잡고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전략적으로 여기서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2차 매수, 또 떨어지면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3차 매수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남아 있지만 이 세력들이 핸들링하면서 언제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올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매집에 대한 방향성 확인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모아 가겠다라고 하시면 전략적으로 나눠서 매수하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수익으로 나오는 전략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올려드린 종목들 다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 카톡방에서 회원님들이랑 좋은 결과 같이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밴드에다가 카톡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장중에 시황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대응 같이 받아보시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